안녕하세요. 예, 최모 스토리입니다. 예, 지난 영상에서 우리 IRP와 연금저축, 자, 세제상 크게 두 가지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이제 납부 과정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자, 또 하나가, 자, 그 운용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 곧바로 과세를 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서 이제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과세하기 때문에 그걸 과세 이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해서 자, 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요 과세 이연과 관련 얘기, 요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은행 예금해서 자, 이자를 벌었어요. 그러면 그 이자가 실현되는 그 순간 이자 소득세율, 자, 15.4%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 IRP나 연금저축을 통해서 번 수익, 그냥 이자라고 생각합시다. 자, 걔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요. 그 전까지는 일절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언제? 연금 수령할 때, 그때 가서 비교적 낮은 연금 소득 세율로 과세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연금 소득을 얻을 때, 그 연금 수령할 때죠. 그럼 그때 이 과세 대상, 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냐? 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과세라는 건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세금은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부과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연금 저축이나 IRP를 통해 얻은 이익에 뭐가 있을까요? 자, 두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첫 번째는 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잖아요. 걔도 이득이에요. 그래서 그 본인이 납부한 원금 중에서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원금 부분, 자, 그 부분이 첫 번째 과세 대상이고, 근데 두 번째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 또는 이익이 있잖아요. 자, 그건 원래 수익이 날 때 과세했어야 되는데 과세를 이연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수령할 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납부할 때 세액공제 혜택 받은 원금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운용해서 얻은 수익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부액 한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 앞선 영상에서 좀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가능한 총 한도가 있었죠. 가능한 총 한도는 얼마였죠? 연간 1,800만 원이었잖아요. 단 1,800만 원은 다 세액공제 혜택 주는 건 아니고, 세액공제 혜택은 700만 원에 대해서만 자,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700만 원 초과해서 납부했던 원금 부분, 자, 그 부분은 혜택 받은 게 전혀 없어요. 자, 걔에 대해서는 과세가 당연히 안 되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실제 연금 수령할 때 자, 연금 소득세율 얼마 적용받느냐? 그건 이제 나이대별로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혜택은 자,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돼요. 자, 앞선 영상에서 그냥 살짝 말씀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자, 연금저축 수령할 때는 반드시 55세 이상, 55세 이후에 수령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납입 기간이 최소한 5년은 돼야 돼요. 가입한 시점부터 5년 이상 경과 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가 반드시 10년 이상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돼요.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바로 이 낮은 연금 소득 세율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 세율 보실게요. 굉장히 낮죠. 자, 이제 55세부터 70세 미만까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자, 80세 이상 완전 고령인 분들한테는 3.3%만 부과를 하게 돼요. 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과세 이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연금 관련 얘기들은 거의 이제 마무리 돼 가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앞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다 말씀드렸죠. 해지는 가능하게 돼 있지만 해지하는 순간 무조건 손해다. 자, 왜 손해인가 보실까요? 자, 해지하는 순간 세액공제 혜택 받은 금액이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 수령할 걸 가정해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잖아. 비과세 시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 합한 금액에 대해서 자, 기타 소득세율 적용해서 16.5% 과세를 하게 돼요. 그럼 손해죠. 내가 차라리 은행 예금해서 이자 벌었다면 15.4% 내야 되는데 해지하는 순간 16.5% 세금 부담해야 돼. 그 다음에 세액공제 혜택을 물론
16.5%만큼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 자, 종합소득 기준 연소득 4천 이하, 근로소득 5,500 이하인 분들은 16.5% 혜택 받았던 걸 16.5% 세금 내니까 그건 뭐 똔똔이죠. 근데 어떤 분도 있어요. 소득이 4천만 원 초과하는 분들은 혜택은 13.2%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해지해서 자, 세금을 다시 낼 때는 16.5%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해지하는 순간 무조건 손해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이 연금저축하고 IRP 요쪽에서 수령하는 연금의 연간 금액이야. 연간 연금 금액이 만약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종합 소득세를 이제 또 납세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무섭다고 뭐 이거 안 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이 연금 수령액이 연 1,200 넘어서 종합소득세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뭐 흔치 않은 거니까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합소득세 납부는 1,200 초과분에 대해서 또 납부하는 거라서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자, 그게 실질적으로 크게 뭐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니까 이건 뭐 염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한 김에 여러분들 이 종합소득 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만약 연금 저축을 통해 연금 소득을 얻는다. 또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소득이죠. 또 자, 주택 임대를 통해서 또 소득 얻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금액들이 크지 않으면 소위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뭐예요? 각각 소득에 맞는 세율 적용해서 자, 세금 내고 나면 자,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종합과세는 뭐예요? 종합과세는 자, 본인의 모든 소득을 다시 다 합산한 다음에 그렇게 나온 그 소득에 앞서 봤던 소득 세율표 기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자,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종합과세죠.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자, 근로소득세 납부하고 세금 납부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근로소득이 있긴 하지만 이런 추가적 소득들이 있고 또 이 소득이 꽤 크다면 자, 그러면 근로소득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금액들이 아까 연금저축 통해 수령하는 연금 요건 말씀드렸죠. 연 1,200만 원 넘으면 그 초과분을 본인 소득 다 합산해서 다시 신고하셔야 되고, 금융소득은 잘 아시죠? 우리가 예금을 통해 이자를 얻는다든지 뭐 채권 이자 수익을 얻는다든지 주식 투자해서 배당 얻는다든지 또는 펀드 운용 수익을 얻는다든지 자, 이러한 소득들을 합산해서 금융소득 총 합산액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택임대 소득은 일단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본인이 하면 돼요. 유리한 걸 선택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종합소득이 많은 분한테는 분리과세가 유리한 거지만 혹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손해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종합과세 해서 그 손해를 이익으로 메고 나면 이익이 줄잖아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서 선택하도록 지금 돼 있고, 다만 연간 2천만 원 초과한다면 그거는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연금 관련 여러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문구 하나만 소개할게요. 자꾸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려 든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뭐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세요. 혹시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예, 제 유튜브 영상 뜰 때마다 인트로 영상에 항상 뜨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일시적으로 거액의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죠. 거액의 수익을 얻는 투자를 하게 되면 반대로 자, 크게 손해 볼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최대한 일찍 시작해서 최대한 장기간 운용을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거기에 딱 적합한 문구가 아닌가 싶어요. 자, 서두르지 말고 꾸준하게 뭔가를 하면 자, 그게 결국은 승리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